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산업 분야를 꼽으라면 당연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되는 데다 국가별로 또 기업별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산업뉴스인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서울경제 조양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양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반도체가 큰 이슈인데 우선 최근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만한 그런 소식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반도체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지금 그야말로 격변의 소용돌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선 최근 나온 뉴스들을 잘 보시면 돈의 단위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말 총 2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0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한다는 목적인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 중 500억 달러, 즉 56조 원가량을 기술 개발 등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쏟아붓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바로 직후인 이달 1일에는 대만 TSMC라는 반도체 회사가 3년 동안 1,000억 달러, 무려 113조 원을 자사 반도체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1년으로 치면 37조 원 이상입니다. TSMC는 이미 전 세계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 점유율이 50%를 넘는 세계 1위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증설과 기술 개발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 돈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 세계 반도체 산업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집중 투자에 나서고 세계 1위 기업은 마치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하는 식으로 초격차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도체가 인공지능, 5G 같은 첨단 통신, 양자 컴퓨터,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기반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경쟁 양상은 뜨거워도 너무 뜨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반도체 산업의 그 성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런 통 큰 투자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뜨거워지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반도체 주도권을 다시 잡기 위한 미국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집중 투자는 반도체 칩하면 떠오르는 기업 이 인텔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이 인텔의 지난해 매출액은 778억 달러, 약 86조 원으로 명실공히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이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선 인텔은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이 CPU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IT 산업 지형이 PC에서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인텔이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지난해 발생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세계 모바일 시장을 이끄는 미국 IT 기업들이 잇따라 인텔 PCU 사용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협력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죠. 또 좀 전에 파운드리 세계 1위가 대만 TSMC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을 보면 1위가 TSMC, 2위가 삼성전자로 사실상 두 기업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존재감이 미미한 수준인 것이죠. 몸집은 크지만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며 자국 기업마저 등을 돌린 인텔. 이것은 미국 반도체의 구겨진 자존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500억 달러 투자 계획은 반도체 강국 재건을 위한 미국의 추격을 뜻합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3월에는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다시 진출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텔을 포함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와 의회의 전방위적인 지원 없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만 반도체 투자에 이게 열을 올리는 거는 또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다른 나라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봐야 할 키워드가 바로 자국화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밸류체인, 즉 공급망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는 것 기억하실 텐데요.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 물론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이
일제히 자국 산업 경쟁력을 키워 이 부품 부족 현상을 방지하겠다고 나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것처럼 이 차량용 반도체 역시 코로나 팬데믹 여진으로 세계적인 부족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반도체 자국화입니다. 중국은 오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반도체 굴기에 나섰습니다. 이유는 최근 반도체 제조기술 발전 프로젝트에 10억 유로를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존재감은 좀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인도 역시 최근 반도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인도 정부는 자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세우는 회사에 국적을 불문하고 10억 달러, 1조 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반도체 자국화 바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같은 움직임 속에는 반도체가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인식도 바탕이 됐습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그렇게 봐도 지나친 과장이 아닐 텐데요.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국가 안보 이슈라고 판단하고 그에 맞게 각종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더 업계가 대응에 나서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국내 업계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최근 국내 반도체 업계를 긴장하게 만드는 소식이 하나 더 나왔는데요. 이 기옥시아라는 일본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의 한 축인 낸드 플래시 분야 글로벌 점유율이 19.5%로 세계 2위인데요. 이곳을 미국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두 반도체 기업이 각각 인수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낸드 플래시 1위는 점유율 32.9%인 삼성전자이고 3위가 웨스턴 디지털, 5위가 마이크론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 둘 중 하나라도 기옥시아를 인수하게 된다면 1위 삼성전자를 턱 밑까지 위협하거나 아예 넘어서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힐 만한 사태겠죠. 사실 이 기옥시아가 명칭을 바꾸기 전 이름이 바로 잘 아시는 도시바 메모리입니다. 도시바는 일본을 대표하는 IT 기업이죠. 거칠게 표현하자면 삼성전자를 추격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입니다. 마이크론이 기옥시아를 인수할 때 변화될 낸드 플래시 시장 전망에 대해 반도체협회 안기현 전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낸드는 이제 6개 기업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삼성이 제일 시장 비중이 높고, 하이닉스는 시장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인텔의 중국 공장을 매입을 한 과정에 거쳐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여기에 좀 더 몸집을 불러야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그 과정에서 키옥시아를 인수하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낸드 플래시도 디램 같이 3강의 구조로 가게 되고요. 물론 이런 인수설은 아직 소문일 뿐입니다. 기옥시아도 해당 보도에 대해 인수보다는 증시 상장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도체 산업이 현재 지각 변동 직전이라는 겁니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는 굳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 반도체가 국가 간 각축전의 한가운데에 놓인 만큼 우리 기업뿐 아니라 정부 역시 발빠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 백악관이 이제 삼성전자를 초청해서 회의를 연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떤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오는 12일에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관계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이제 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이 차량용 등 반도체 부족에 대한 점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재까지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진 기업은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 또 미국 반도체 기업 글로벌 파운드리,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인텔 등이고, 여기에 삼성전자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반도체 문제를 국가안보 문제로 풀어가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백악관이 이번에 삼성전자를 초청한 것은 상당히 복잡한 배경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삼성전자의 미국과의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사실상 매우 높습니다. 잠시 관련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삼성은 미국 내에 제조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 이 우리 반도체 공급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은 수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백악관 주도의 간담회를 하는 걸로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급망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있다, 크다라는 생각 때문에 초청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유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 정부에 반도체와 5G 통신 등에 대한 협력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룬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아예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국 연합을 구성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죠. 요즘 뉴스에서 자주 접하시는 신냉전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성전자, 넓게는 한국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어버린 것입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제 정세가 얽힌 외교 안보 이슈가 됐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렇게 껴 있어서 또 앞으로 또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또 예상이 또 되는데요. 또 우리 정부가 이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조양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